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바르다 정형외과의 정형외과 전문의 김묘종입니다. 지긋지긋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그 팔꿈치 바깥쪽과 안쪽에 그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이 뼈를 상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를 외측 상과, 안쪽에 튀어나온 뼈를 내측 상과라고 합니다. 테니스 엘보는 몸을 기준으로 그 팔꿈치 바깥쪽에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발생해서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고, 골프 엘보는 안쪽에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발생하기 때문에 내측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외측 상과에는 손목과 손가락을 펴는 힘줄이 있는데, 손목을 신전시키거나 비트는 동작을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를 많이 한다거나 뭐 망치질, 장시간에 키보드와 마우스 작업 등을 반복하다 보면 힘줄이 이렇게 좀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즉 팔꿈치를 많이 써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많이 써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내측 상과에는 이제 그 손목을 이렇게 이제 굴곡시키고 주먹을 꽉 쥐는 그 힘줄이 붙어 있는데, 이 부위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 미세한 파열이 발생해서 골프 엘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기냐면요, 뭐 사무직, 키보드 많이 쓰는 사람들, 그리고 요리사나 식당 일 하시는 분들, 청소 업무부터 가정주부, 뭐 육아 중인 부모나 뭐 이제 간병 일 하시는 분들, 사실 이제 반복적으로 손목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의 예방과 운동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써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안 써야 합니다. 휴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이 써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 안 쓰고 휴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사용으로부터 멀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목 사용을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을 꼭 하는 것이 좋고,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활동을 좀 줄이거나 휴식한 후에 점진적으로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테니스 엘보가 있으면 이제 신전건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손바닥을 위로 해서 그 굴곡근을 써서 이제 물건을 드는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골프 엘보가 있을 때는 이게 굴곡근을 써서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손등을 위로 해서 물건을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 때는 가급적이면 꼭 양손을 이용해서 같이 들거나 이제 또 위로 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 이제 뭐 줄일 수 있으면 반복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업무와 사이사이에 계속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 업무 많이 하시는 분들, 키보드랑 마우스를 몸에서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 높이를 좀 낮추거나 손목 받침대를 이용하면 그 손목이 위로 덜 꺾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좀 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우스 중에서 버티컬 마우스라고 해서 이제 뭐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우스는 이제 일반 마우스인데, 버티컬 마우스는 그 손목에 부담이 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우스 사용이 많은 분들은 버티컬 마우스를 쓰는 것이 좋고요. 주부들 설거지할 때 뭐 양손을 좀 골고루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팔꿈치와 손을 몸에 가까이 붙이면 전완부의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손목이 부담이 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식기세척기를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걸레나 빨래를 짤 때 뭐 걸레를 짜는 도구를 쓰거나 건조기를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청소 업무가 많은 분들 청소기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한 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몸 가까이서 양손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팔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몸 전체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했던 말이긴 한데, 업무 전에 그 스트레칭, 그리고 업무 후에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꼭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활 습관과 환경을 교정하는 것이 그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의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 엘보 밴드는 이제 팔꿈치에서 2cm나 3cm 정도 밑에 근육이 많은 부위에 착용을 하면 힘줄 부착부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얘네가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손목 보호대인데,
손목 보호대는 아예 이제 손목을 잡아서 손목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손목 보호대를 차면 그 물을 많이 써야 되는 이제 뭐 주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식당 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걸 처방을 해도 착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호대를 하면서도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팔꿈치 보호대를 더 선호합니다. 스트레칭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요. 스트레칭은 근육과 건의 유연성을 회복을 시키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력이 감소가 됨으로써 부착부의 미세 손상이 완화되고 그리고 이제 혈류가 증가하고 콜라겐이 재정렬되기 때문에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스트레칭을 할 때는 15초에서 30초 그리고 이제 5번에서 10번 정도를 좀 반복해 주는데 이거를 꼭 몇 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근육이 이렇게 좀 경직되고 뻣뻣해 있을 경우에는 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착부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서 손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근육이 이렇게 유연해지게 되면 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손상도 이제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테니스 엘보는 이제 팔을 쫙 펴고 그리고 이제 손등이 앞으로 나오도록 이제 반대 손으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골프 엘보는 반대로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반대 손으로 쭉 당겨주면 됩니다. 15초 이상 유지한 상태로 5번에서 10번 정도 뭐 하면 되는데요.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근육의 유연성이 좋아져서 미세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근력 강화 운동, 뭐 보통 환자분들께 운동을 하라고 하면 스트레칭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근육 운동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지 물어보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과하게 운동을 하면 이게 마치 반복적인 노동과 같아서 힘줄이 찢어지게 만드는데요. 적당한 운동을 하면 힘줄을 튼튼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이제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강도가 적절해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뭐 한두 번 높은 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빠르게 하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여러 번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세트에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를 3세트씩 하도록 하고 무리가 되지 않으면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손목 신전근 강화 운동 그리고 이제 손목 굴곡근 강화 운동 이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손목 신전근 강화 운동은 이제 테니스 엘보가 있을 때 꼭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팔꿈치를 그림처럼 이제 고정한 상태에서 손등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 이제 아령이나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손목을 위로 이렇게 좀 펴는 이쪽 펴는 강화 운동을 합니다. 영상을 좀 볼게요. 팔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아령을 잡고 손목을 신전시킨 뒤에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때 무게는 15번씩 3세트를 할 때 통증이 없을 만큼 가벼워야 하고 천천히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회복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1주에서 2주 정도 통증 없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0.5kg나 1kg 이렇게 이제 무게를 점진적으로 올려서 강도를 올리도록 합니다. 마찬가지 운동 방법을 아령 말고 고무밴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번에는 손목 굴곡근 강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굴곡근 강화 운동은 골프 엘보의 원인이 되는 손목의 이제 굴곡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팔꿈치를 고정을 해야 되고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한 후에 손목을 이제 좀 굽혔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영상과 같이 천천히 수행하면 되고요. 1주에서 2주간 통증이 없다면 무게를 점점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령 이외에도 이제 고무밴드나 다른 기구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집에 이제 아령이나 고무밴드가 없는 경우에는 한 1kg 정도 되는 작은 물병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테니스 골프 엘보의 치료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치료인데요. 손상된 조직에 미세 혈관의 형성을 유도해서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입니다.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효과는 여러 차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 또한 환자분들께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주기와 횟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3번에서 6번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그렇게 간격을 두고 치료를 합니다. 주사 치료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구분을 좀 해놨는데요. 다른 주사들은 이제 찢어진 조직을 재생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 완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통증을 빨리 감소시켜 주지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맞으면 힘줄의 재생력이 떨어지고 주변 조직이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힘줄에 직접 놓지 않고 힘줄의 주변부에 놓습니다. 보통 주사는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합니다. 이 까만 부위가 초음파상에서는 힘줄이 파열된 부분인데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힘줄에 직접 놓으면 안 되고 이 주변부에 놓도록 합니다. 프롤로 세라피 많이 들어보셨죠? 증식 치료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주사약의 이름이 아니고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사해서 힘줄 세포를 자극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나머지 PRP 주사나 PDRA 주사, 콜라겐 주사 모두 이제 재생을 좀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사인데요. 이 주사는 힘줄이 파열된 부위를 찾아서 직접 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초음파 사진에서는 이 파열된 부위에다 직접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 자체는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우수한 주사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테니스 엘보는 대부분 관절경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에 5m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을 2개를 뚫고 마취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수술 자체는 20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손상이 적어서 재활이 빠르기도 합니다. 관절경으로 보면 이제 병변 주변부에 보면 이제 관절막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관절경 기구를 삽입을 하고 그 병든 힘줄 조직을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면 끝나는 수술입니다. 열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절경으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외측 측부 인대가 손상이 돼서 그 측부 인대 봉합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석회성 건염이 동반되어서 석회 사이즈가 아주 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그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대부분 관절경으로 수술을 가능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외측 측부인대가 손상이 돼서 측부인대를 봉합을 해야 될 경우 그리고 이제 석회가 동반되어서 그 사이즈 큰 석회를 제거해야 될 경우는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 엘보와 같은 경우는 관절경으로 수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열어서 수술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첫 번째 그림은 테니스 엘보를 열어서 수술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힘줄 붙어 있는 부위에서 변성된 힘줄 조직을 제거하고 이 주변을 봉합을 해서 수술을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제가 골프 엘보에 대해서 수술을 한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포셉으로 잡고 있는 이 조직, 이 부분은 이제 정상 조직인데 정상 조직과 달리 변성된 조직은 이렇게 이제 우유빛깔로 흐물흐물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조직은 주사 치료나 이제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 거고요. 그래서 비정상 조직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실 달린 나사를 이제 뼈에다가 삽입을 해서 실로 튼튼하게 봉합을 하고 수술을 마칩니다. 수술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거나 오래 걸리는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 자체는 간단한데 수술 후 재활을 꾸준히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수술 후 재활이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수술 후 1주에서 2주 정도 되면 스트레칭을 좀 시작할 수가 있고요. 수술하고 한 6주 정도부터는 이제 가벼운 아령으로 근력 운동을 하고 아령 무게 3kg나 4kg 이상의 좀 고강도의 근력 운동은 수술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권장을 합니다.
환자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술 후 얼마나 빨리 일상 복귀가 가능하느냐. 환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자, 가벼운 일상 활동, 예를 들면 식사나 양치질 같은 것은 수술 다음 날 혹은 당일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가벼운 설거지, 청소 같은 것들은 이제 수술 후 2주에서 3주째부터, 그리고 이제 손빨래나 설거지도 이제 아주 양이 많거나 그런 이제 고강도의 가사 노동은 수술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난 후에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 업무 하시는 분들,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이제 저강도의 키보드 작업, 마우스 작업 같은 것들은 수술 후 2주에서 3주 정도면 가능하고요.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 장시간의 사무 업무는 수술 후 4주부터 6주까지 권장을 하니까 한 달 정도는 쉴 생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 고강도의 육체 노동, 예를 들어 정비업이나 건설 업무 같은 분들은 수술 후 6주에서 8주 이후 점진적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 좋고, 망치질을 많이 한다거나 아주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는 고강도의 작업은 수술 후 3개월부터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예방법부터 비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